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12월 2일과 11월 3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편성의 그 어떤 솔직히 얘기하면 말의 수준이죠. 좀 낮다. 인기마들은 있지만 등력마가 없다. 그래서 한 번씩 실수하면, 인기마들이 한 번씩 실수했을 때마다 그만큼 이제 능력의 어떤 좀 저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날 거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편성이 더 그럼 좀 뭐랄까요? 좀 아주 약한 말들,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뭐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말들끼리만 이렇게 편성된 경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불안한 말들이 전부 다 인기마가 돼버렸어요. 능력이 없는 그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인기마들이 조금 실수를 하니까는 어머한 말,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좀 나아졌는데, 이번 주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체형이나 뭐 이런 것들 발 쓰는 거나 또 그런 것들의 어떤 단점들을 기승술로 조금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는 누가 말이 실수하든 기수가 실수하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수들을 한두 번씩은 꼭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입니다. 그게 말이 하든 사람이 하든, 그런 실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만회를 하려다가 보면 이제 기수들이 조금 이제 조급해질 수도 있고, 내 건 인기만 돼. 능력은 안 되는데 인기만, 무리한 전개를 펼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인기마들이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면서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좀 많이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일기예보에 보니까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11월 달에 태풍 예보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쪽으로 해서 육지로 상륙해서 소멸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는지 또 비가 오는지는 아직 주말이, 오늘 목요일이니까 주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건 와봐야 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마리가 출전했는 11월 2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국내산 6군 이세마 마련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1번 Remember Again 같은 경우도 사실 몸이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저런 마필들이 나 1번 게이트야, 빠른 말 없어, 선행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좀 무리한 전개를 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선행 가면 뒤에서 올라와서 잡을 말이 없어. 근데 Remember가 잡을 말이 없는 건 두 번째 치고, 만약에 Remember Again 같은 게 내가 선행을 좀 가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얘의 선행을 압박을 해. 그러면 그게 실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 나는 장추열 교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따라오니까 도망가야죠. 어차피 도망가야 돼요. 그건 저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말이 나보다 더 세, 그러면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낫지 걔 페이스에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경주는 내가 이 페이스를 이끌 능력만데 왜 네가 와서 까불어, 그런 식이죠. 그럼 이제 그걸 비켜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전개를 하는 수가, 이제 그게 이제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영광의 스카이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안착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2살짜리 470km, 80km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해드린 몸이 이렇게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고 그냥 힘으로 뛰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백두대물, 이마피라고 이제 걔도 국내산 육군이죠. 동반 습부를 하는데, 그냥 문세영 기수 탔죠. 장철 기수 탔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동방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이렇게 아직 지금 추진해 줘야 되는 이 후구의 움직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앞이 들려요.
앞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화물차들 보면은 뭐 큰 트럭들은 안 그러겠지만 1톤이나 뭐 요 정도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실어야 돼야 될 짐이 1톤인데 막 1.5톤씩 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이 그렇지 않아도 한 500km, 뭐 600km, 700km 해도 이 포탄은 앞이 떠요. 앞이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과하게 짐을 실었을 때는 그게 더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후구가 막 차줘야 되는데 너무 짐 꽉 눌러 놓으니까 못 차주는 거죠. 이제 그런 좀 걸 연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1번, 7번이 인기마지만 사실 믿을 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타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뭐 라운더 케이샤 마찬가지죠. 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동방포스요. 걔보다는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동방포스를 말씀을 드릴 때 과한 1톤짜리에다 1.5톤이나 뭐 2톤 이런 짐을 실었은 걸 예를 들었는데, 이 라운더 K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00km, 300km 정도 실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금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의 차이가 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운더 케이시하고 동방포스랑 같은 레이스에 붙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제 1톤 화물차를 1톤짜리 화물 트럭에 이 동방포스 같은 경우는 한 1.5톤을 실은 거예요. 1.5톤을 실었고, 이 라운더 케이사는 1톤 트럭이지만 지금 한 400km 정도밖에 안 실은 거야. 예?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고 얘는 그렇고 얘는 이래. 얘는 이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고 얘는 주행 자세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를, 그래서 얘가 좀 더 능력을 보일 거야. 제가 더 좀 부진할 거야. 이런 걸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체형이 뭐 똑같은 것도 아니고, 뭐 쌍둥이라면은 쌍둥이인데 어떤 그런 주행 자세가 다르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죠. 근데 얘네 둘 다 뭐 체형도 틀리고, 단지 하나, 단점이라면 동방포스 같은 경우는 1.5톤의 짐을 실은 것처럼 앞이 많이 들리는 거고, 얘는 400km 정도 실으겠죠. 앞이 조금만 들리는 거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능력을 가늠해낸다? 그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쉬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인기 2위권에 있는 이제 비트 도깨비입니다. 비트 도깨비. 이건 뭐 데뷔전 때인가요? 두 번째 경주인가요? 두 번째 경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차 왔다고 지난번 경주에 문세영 믿지 말아라. 제가 이마피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체구도 작고 주폭도 작은데 거기다 몸까지 뻣뻣하다. 근데 뭐 아무리 민수형 기수 탔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믿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경주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라운더 케이셔 자체도 제가 그렇게 거품 물고 지금 이렇게 동방포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가, 저런 것들이 비트 도깨비 같은 경우가 지난번 경주와 이번 경주는 상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 도깨비의 어떤 체형이나 하는 짓을 보면은, 주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과하게 믿음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문 파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이철 경기 주면은 뭐 선행이면 좋겠지만 따라가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길었죠, 거리가. 라스트에서 막 걸어오지 않습니까? 응?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대가 약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걸음거리가 힘을 남들보다 2배, 3배를 쓸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이철경 기수가 그날 나와서 바깥에서 선행이 나오니까 내줘요. 붙들어요. 얼른 붙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뛰겠구나.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만큼
뭐 초반에 그 뭐 5초인가 6초인가 제가 몇 초? 5, 6초 정도. 예, 5, 6초 정도 몰았다라고 지금 예, 기록을 해놨는데 그냥 5초 정도 몰았어요. 그럼 5초 정도면은 다른 애들 막 다른 기수들 뭐 10초 이상 몰고 가고 뭐 어떤 제가 예를 들면 15초, 16초 몰고 간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5초, 6초 모른 거는 사실 매끄러우면 안 돼요. 그거 조금 힘썼다고 라스트에서 저렇게 무너진다. 물론 이제 거리가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거리가 지난번에 길었다는 것하고 오늘 이번에는 불리한 점이 뭐예요?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2번이나 3번 이런 마필들이 내주겠냐는 얘기죠.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가면 9번도 여기 따라 나올 거라고요. 요즘 박태준 기수가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 뒤로 들어가는 게 최고죠. 지네들이 알아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엔 박태준 기수가 조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 뭐 걸작 대표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많이 좀 저기 했기 때문에 뭐 말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에서는 됩니다 했던 게 단거리고 했던 게 그 말인데 저 정도 능력 갖고는 와야 오나 보다 하는 그런 마필밖에 안 돼. 능력밖에 안 된다. 까지 하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국내산 요건이고요. 어메이징 스타, 아놀드 킨, 뷰티풀 화성 뭐 이런 마필들이 있고 코탑, 코탑. 예. 이 코탑도 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방포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앞이 많이 들려요. 앞이 많이 들린다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포타를 1톤 트럭을 갖고 예를 들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후구의 어떤 그러니까 뒷바퀴가 포터도 뒷바퀴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진을 해야 나가면서 앞이 가라앉을 텐데 근데 짐을 실어 놓으니까 앞이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말로 치면은 뒤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짧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발은 뜨려고 뻗으려고 그러는데 뻗질 못하고 위로 가는 거죠. 그 어떤 그 차이라고 할까요? 많고 적음입니다. 그러니까 뒷다리의 어떤 추진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앞으로 뻗어나갈 거냐 위로 뛸 거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경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늠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봐가지고 가늠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과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2번이 이제 선행을 가겠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 이영 조기사 마지막 승수를 채워주려고 했던 마필인데 이제 이 약물검출이죠. 6월 29일 날 약물검출이 되면서 상금도 안 주고 승수도 없고 이제 막 배팅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뭐 경주마 관계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어떤 제재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승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승마 투표 막권을 산 분들한테는 환급을 해줬지만 나머지 것들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승수도 안 챙겨주고 상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이 어메이징 스타가 처음에 이제 데뷔전 때 13주에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대요. 근데 3착, 3착, 4착 뭐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제가 지난주에 뭔 얘기했었죠? 유승환 기수하고 이혁 기수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 때문에 앞으로 직진을 하느냐 위로 뛰느냐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추진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이만큼 15도 각도로 올라갈 거냐 45도 각도로 올라갈 거냐 뭐 더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쭉 뻗는 그냥 맨 바닥으로 밑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15도 뭐 30도라고 할게요. 30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어떤 그 앞발의 걸음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경중의 차이를 뭐 이 중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도도 있을 수 있고 25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앞에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잘 가는 말들 그러니까 후구의 추진력이 좋은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6m를 뛴다 그러면 얘는 6m를 정상적으로 뛰어요.
6m를 정상적으로 뛰지만 이 15도 각도로 뛰는 말은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5.5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30도로 가는 애는 더 높이 뛰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5m밖에 못 뛰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앞이 틀리면 떨어지는 걸음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다리가 떨어지는 걸음이 6m를 밑으로 가면 아주 발을 잘 쓰면 6m를 뛰는 거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위로 15도를 뛰면은 5.5m를 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30도로 더 높이 뛰면 5m를 가는 거고 축폭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 어메이징 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뻣뻣한 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발음이 높은 말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고, 몸이 뻣뻣한 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우주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나는 죽어도 선행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추진을 많이 해요, 초반에. 그래서 뭐 4번인가 5번 탔는데, 4번인가요? 4번인가 탄 것 같은데 3착, 4착, 뭐 5착, 4착 뭐 이렇게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혁 기수는 어떻게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선행을 가더라도 붙들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내주고 붙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쪽에 뭐가 있어요? 5번이 뭐예요? 5번이에요? 5번이 갔었나요? 5번이 가니까 그 외곽으로 가서 6번에 가서 딱 붙어 버리잖아요. 안 넘어가요. 이거 만약에 다른 기수 같으면 몰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 차이라고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차이를 갖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 알아야 될 게 이 차이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앞에 가면은 화면에 비추면은 그냥 두근두근 하죠. 왔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게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아무튼,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십시오. 오늘은 뭐 쉽게 선행을 가니까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그 다음에 뷰티풀 화성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최고는 한 410km 나가는데 이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어떤 후구의 경직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했던 게 좀 나아졌는데 자, 저런 말들입니다. 이제 후구의 어떤 뒷다리에 경직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김성현 기수 51kg의 부담 중량은 좋은데 자, 이렇게 뒷다리가 경직이 돼 있는 말을 갖고 몰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 돌아서시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서셔야 돼요.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옛날보다 좋아진 거지. 원래 갖고 있는 경직성은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어메이징 스타 같은 경우 몸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걸 이혁 기수가 알기 때문에 붙드는 거거든요. 힘을 많이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아놀드 킨입니다. 네츠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뭐 열심히 조교는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나오려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힘이 덜 차 있지만 이렇게 뷰티풀 화성이 51kg의 부담 중량은 갖고 있지만 견숙 기수의 어떤 그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어차피 뭐 좀 이렇게 분산은 해야 되겠다. 뭐 영원 포텐, 과천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메이징 스타가 경주를 이끌면 그 뒤에 있는 1번, 7번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확률이 좀 높아질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내산 5군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뭐 1번 글로리아나가 이제 뭐 제대로 한번 조교를 해봤죠. 이거 뭐라고 이게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 네, 이게 7번, 6번이에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앞에가 1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7번인가 뭐가 있었고 여기 요 뒤에 잘못 그렸네요. 이게 지금 3코너를 돌아 내려가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가 있었고 1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2번이 여기 있는데 2번 달았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2마리가 있어요. 이 3코너를 돌아 내려가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나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 바깥으로 나갈 때 얘는 자리가 좋고 얘는 돌아 나온다고요.
이게 스페셜 포스였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냥 뒤에서 참고 있는 게 낫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수는 그냥 이 정우주 기수거든요. 왜 돌아 나오냐고 돌아 나오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돌아 나온 거하고 지난번 걸 잘 동영상 마사에 들어가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 3코너에서 돌아 나왔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다음에 조절의 기수는 어떻게 탈 건지, 다음 기수는 어떻게 탈 건지, 그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조절의 기수는 안 그럴 거거든요. 조재리 기수 요즘에 뭐 정말 얼마나 예쁘게 탑니까? 진짜 곱게 타잖아요. 조재리 기수. 제가 예전에 그 누구야 배유준 조교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조재리 기수는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조재리 기수의 어떤 기승수를 물어보길래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했다. 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마필 자체가 그렇게 능력은 없어요. 400 한 20km, 30km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이 배가 없어요. 아주 날씬해요. 그냥 미스 코리아 허리입니다. 이런 말을 갖고 중간에 무빙을 한다? 나온다? 힘을 쓴다?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5번 뷰티풀 언더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이마필도 체구가 더 작습니다. 한 440km 나가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내측 게이트, 그러니까 내선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근데 조금 고삐를 풀었어. 조금 더 왜 풀었냐고요. 여러분들 눈에 그게 또 보이셔야 돼요. 앞에 두 마리가 가니까 두 마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 측에 여기서 자리는 잘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빠르니까 이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고삐를 풀고 가요. 그 기수 심리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먹이 풀어져요. 뭐 그건 제가 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붙잡는 순간 얘네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나는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따라가는 순간 쟤네 흐름에 맞추면 내 힘은 빠져. 내 말의 힘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오겠냐고. 그냥 그 속대로 뜬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13초 2에서 13초 5를 뛰면은 오는 속도에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더 탄력을 내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겠고. 자, 원평경에는 이제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이 경주에서 뭐 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챙피 많이 주는 마필인데 오늘 상대가 약한데 상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빠르긴 한데 분명히 김성현 기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몰고 선행 갈 겁니다. 그래도 문정균 기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서 붙들어요. 저 말만큼은. 근데 붙들면 뭐하냐고 가는 대로 다 가버리는데 힘 한 배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저건 상대 여하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세게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메타입니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기 지금 얘기했던 뭐죠? 어메이징 스타라든가 또 뭐 무슨 도깨비 다 똑같아요. 저 메타도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전 경주에 이철경 기수가 우승했을 때 뒤에서 얼마나 참았냐고요.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빠르니까 어때요? 참긴 하지만 제 역시도 고삐가 풀어진다고요. 오늘 아침에 처음 이제 문세영 기수가 나와서 조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기본 3명 레이드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원평경기가 좀 불편하다. 그 얘기는 좀 빼먹었네요. 스페셜 포스도 저마필도 지금 조교로는 아닙니다. 지난번 보여준 건 있는데 조교로는 좀 아니고 일단은 뭐 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기본권에서는 뷰티풀 원더풀이 있고 글로리안 아너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에는 5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뭐 420kg짜리 뭐 유지러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빅브리지.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꼴등으로 나왔을 겁니다. 저거하고 뭐가 꼴등 나왔어요. 꼴등 뭐 최원정 기수가 끌고 나왔는데 저게 인기마다 보니까는 끝까지 나올 때까지 9시 한 20분쯤에 나왔을 겁니다. 9시 한 10분, 15분? 그쯤에 나와가지고 구보 2바퀴 했는데 막 뒤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저게 저마피를 보면 지금 뭐 8번 뛰었어요, 6번 뛰었어요. 이 창만 4번 온 이유가 뭐냐고요. 매번 결정타가 없는 이유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상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뛴 상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런 말들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런 무너지는 그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단점, 체형에서 오는 단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수는 한 번 말이 하든 사람이 하든 간에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뭐 찾아내는 게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이 높아가는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상태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젊을 때죠. 20대 때 그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운전을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그 운전 그 연수가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제가 한 건 아니죠. 그 연수자가 했는데 차가 이렇게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보니까 제가 내려서 보니까 앞바퀴에 이렇게 이 뭐죠? 너트가 풀려 있었어요. 그 닫기가 막 흔들린다고요. 차가 자체가 흔들린다고요. 차 자체가. 근데 이 연수자는 그걸 모르죠. 뭐 차가 원래가 이러는 건지 뭐 운전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후구에 뭔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착지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뒤가 이렇게 후루룩 흔들려요. 그게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아니면 자기 어떤 지세, 후구의 지세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연수생이 운전하면은 나는 모르고 100km, 200km, 뭐 200km는 아니지만 막 가속을 해요. 근데 어때요?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속도를 줄인다고요.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줘요. 만약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 빠져버린다고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가 가다가 쓰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저런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으로 뭐 뼈 쪽에 뭐 금이 갔는지 뭐 부러지려고 지금 뭐 그러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상태는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운전수가 조심스럽게 몰아야지 막 무리하게 몰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뭐 원더풀 일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쟤는 여러분들 뛰는 거 보면 조교떼고 실전하고 무릎을 팍팍 꺾어요. 그러니까 팍팍 꺾는 마필들 다 후구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후구가 추진이 되면 쟤는 어떻게 뛰냐면은 이렇게 뛰었다 이렇게 떨어지는 애요, 앞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들었다 이렇게 쭉 뻗어도 될까 말까 힘을 얼마나 쓰겠냐고요. 근데 여기다가 막 선행 가려고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막 그래 버리면은 얘는 그냥 폭삭이에요. 송재철 기수의 저 성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나머지만 배경주는 뭐 신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적으로는 신의 운명이 신의 운명도 지금 지금 빅브리지랑 뭐 거의 흡사한 그런 유레카는 뭐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조금 이제 뭐 센 편성이라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센 편성에 뛰긴 했습니다만 공백기가 10몇 주가 있고 항구스타 뭐 이런 저 투아레그 9 같은 경우 한 490km 나가지 않습니까? 500km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들 저거 조교 보면 거의 미칩니다. 막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원더풀 엘스보다 더 심하게 얘는 이 원더풀 엘스는 그냥 발만 꺾지. 발만 꺾어요. 근데 이 투아레그 9은 고개 자체를 아예 상체 자체를 그러니까 상체라 그럴 거예요. 앞 자체가 전부 다 높이 떠요. 그냥 붕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누구죠? 이현종 기수 탈 때 참아야 된다 하는 얘기 보여요. 얘의 주폭을 작게 만들어 주면은 그만큼 힘을 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히려 올로 뛰는 말을 갖다가 가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힘을 다 써버려요. 몇백 미터 안에 초반에 200-300m 안에 구간에서 다 힘을 쓰기 때문에 나한테 쓸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누구예요? 빅투아르 기수예요. 빅투아르 기수도 거의 성향이 뭐 그런 기수기 때문에 좀 믿을 말은 없다. 경주도 뭐 샤프션센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딱 그런 레이스에서 저렇게밖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상대가 약하길래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아니더라까지 하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프로미스, 오송해별, 장추열 기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대들 약해서 어쩌다 한 2차 몇 번 오는 거, 골든볼, 막 허우적대는 마필, 해피트위스, 주폭이 작은 마필, 페더럴 킹 다 뛰었고 1000개 이상 지난번 선행 갔다가 김옥성 기수가인가요? 누가 이렇게 저 3코나 진입시에서 넘어가 저 걸어왔어요. 저런 것들이 또 인기만 된다고요. 퍼스트쇼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퍼스트쇼하고 프로미스가 보여준 전력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은 해피트위스가 좋은데 제가 뒷심이 없어요. 장거리에서는 조금 약해요. 왜? 한계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세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 1번 오송해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건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처음에 외국 용병이 타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마필이? 박태종 입주 CC용인가요? CC용 기수가 타고 들어왔네요. 예, CC용 기수가 타고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상대 보면은 거의 막 진짜 기수가 그냥 조금 거짓말 못하면 얻고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다음 프로미스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발을 많이 높이 뛰어, 많이는 아니고요. 얘야말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높이, 그 정도로 딱 15도 정도,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높이 뛰려고 해요. 이런 건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안 되는 말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지 않고 똑바로 뛰는 마필이라면은 과감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에브리참인데 이게 좋아지긴 했는데 워낙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요. 아마 조한별 기수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그런 말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개는 잘해요. 라스트에서 조금 끌어내는 게 좀 약해서 그런데 이런 편성에서는 한번 다른 막공은 좀 한번 활용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닙니다. 네, 6경주였습니다. 네, 10마리가 출전하는 7경주입니다. 탑다이아 이것도 440km 하는데 주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유연하다는 얘기죠. 힘을 그만큼 많이 쓰는데 많이 좀 안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금속 리비어가 뛰었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금속 리비어를 말씀을 드렸다가 현장에서 추천 안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금속 리비어가 될 만한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그 상대들 보면 오송해별, 그날 오송해별이 3착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러브만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플랜비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오늘 상대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2번 불의 여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체형, 480kg 좋은 체형인데 이게 어깨가 뻣뻣해요. 완전히 뻣뻣한 거야. 그러니까 저 불의 여왕이 한 번인가 딱 스포를 하고,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고보 2바퀴, 3바퀴씩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그러면 히든 삭스 1군 2300m에 뛰는 히든 삭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기수의 성향이 이마필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그냥 바닥에 붙들고 있으면 된다. 말 8마리 9마리 뛰는데 꼴찌 가도 8번째인데 근데 그날 진짜 꼴찌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타트 나오자마자 여기서부터 몰아가지고 저 건너편에 가서 두들겨 패기까지 해. 아니 말이 7살짜리가 사람으로 치면 한갑 진갑된 그런 말을 갖다가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하면, 젊은 나이에 3살짜리, 4살짜리도 그렇게 하면 지치는데 7살짜리 할아버지 말을 갖다가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가야 되겠냐고요. 제 얘기는 그게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 기수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왕 보세요. 2번 게이트에 있죠. 여기 선행마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밀고 나갈 거라고요. 선행마도 없네요. 뭐가 가요? 남산무적? 저것도 아니고. 슈퍼액톤? 그러네요. 선행 가겠네요. 저게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중간에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선행을 간다면은 붙들고 가겠죠. 뭐 옆에서 누가 괴롭히지 않는다면은. 자, 그 다음에 4번 명진불패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발주에 안 들어가서 다시 뭐 재검하고 나오는데 역시 쟤도 이제 주폭이 작아요. 근데 얘는 또 반면에 그런 건 갖고 있어요. 아주 빠릿함은 갖고 있어요. 주폭은 작아도 빠릿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힘 안 배 해주면 또 그렇고, 뭐 좀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다 함께인데 이건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뛴 것 때문에 지금 자꾸, 막 김상현 기수가 뭐 신마하고 막 동반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니까 인기만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은 그렇게 썩 아니고요. 남산무적도 아주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460kg짜리가 그냥 저렇게 큰 주폭을 갖고 있는 탑다이아나 이 남산무적의 이 특징이 뭐냐면 허리가 길어요. 몸은 유연한데 허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주폭이 무척 커 보인다고요. 유연한데다가 그 허리가 기니까 주폭은 커 보이지만 얘네들은 힘 소진이 빠를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빨리 부딪힌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그런 단점은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탑다이의 명진불패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확실하게 좀 믿음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런 경주가 이제 그런 경주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가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능력이 있냐고요. 알사이먼 같은 경우가 능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주에서 내가 배팅을 하려면 이 경주에서 센 말을 찾는 게 뭐 능력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골든 베르크도 그렇고 행복한 승자 저런 마필 지금 컨디션 아니거든요. 산삼의 함량도 마찬가지고. 뭐 아침에 머리가 좀 센데 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왼쪽 뒷다리인가 질질 끌리고 다니죠. 파행기가 있고요. 뭐 알사이먼 뭐 저 최고 작은 거 오늘 아침에도 뛰는 것 같은데 저 최고 작은 마필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몇 번째 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런 것들 하나 둘 셋 지금 목, 수, 월 훈련을 저렇게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마방도 보면 체구에 걸맞지 않게 그러니까 개별성의 원칙이 아니라 그냥 뛰어야 되는 날이니까 뛰는 거야. 뛰면은 걸음이 늘어나는 줄 아는 그런 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도 여러분들 이런 마필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딱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뭐 이렇게 엮어서 혹시 요게 빠지면 삼복승식 내지는 이런 것들 배당 좀 있겠다 하는 말들을 찾는 게 관건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참 애매하죠. 3번 국화보 지난번에 강남불청계 거센반격 지난주에 거센반격 뛰는 거 보니까 세더라고. 제가 이제 뭐 약간의 어떤 파행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리까지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다음에 스터닝킨 예. 뭐부터 말씀을 드려요. 2번 스터닝킨입니다. 지난번 승군전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420km, 40km.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 제가 선행 뭐 여기서는 선행 쉽게 가니까 이 체격에도 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선행 가도 버틴다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선다면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얘를 압박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얘를 다 둘러싸. 그냥 얘는 체구도 작아요. 안 말이야. 뭐 지금 뭐 조교 세게 해서 지금 보니까 맥이 좀 많이 빠져 있다고요. 반면 이제 3번 국화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남불청객에다가 거센 센 편성이거든요. 꼴찌 왔어요. 근데 라트가 타임이 14초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더라고. 근데 지금 8주 만인가 나와가지고 조교를 조금 못했어요. 약간 이제 제가 저마필도 예전에 김용근 기수인가요? 누가 탈 때 말씀을 드렸죠. 쟤도 후구의 어떤 그게 젠 걸음을 가져요. 젠 걸음. 아주 짧게 들어가는 발발발발 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연온미는 그렇고 우르스칸인데 중요하죠. 54에서 53.5에서 57.5로 4kg가 부담량이 늘어났는데 얘가 뛴 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8번 그 뛴 걸 보면 전부 다 약한 편성에서만 뛰었어요. 지난번에도 보세요. 미스터 트롯이요. 쥐어짰습니다. 저 경주에서.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취입이 될 정도로 앞에 가서 이기던 말이 취입이 됐어요. 그것도 이철경 기수가. 근데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빵이었고 10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이 취입을 할 수 있는 경주였었는데 우르스칸이 막 이마신 차인가 이기기는. 근데 그날 뭐 뛴 거 뭐 있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7이야. 걸어왔어요. 뭐 심하게 걸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고. 미스터 트롯 말씀을 드렸죠. 예, 뭐 뒤에서 이제 유철경 기수가 막 처음에 가려고 그러다가 탁 얼른 잡아버리잖아요. 잽싸게 잡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취입이 됐을 정도면은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한 뭐 13초 이하로 끄는 그런 탄력이 아니에요. 13초 3인가 뭐 4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13초 2가 넘어가면은 13초 이 정도 13초 2에서 5 정도 되면 라스트에서 탄력이 아니라 오던 속도에서 그냥 그 속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나마 힘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13초 이하로 떨어져야 뭐 12초 7, 8, 9 뭐 이 정도 돼야 여기까지 오던 탄력에서 더 탄력을 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추임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라운타 플레이입니다. 이 국카보랑 같이 이제 얘가 좀 센데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컨디션 때문에 좀 그렇고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이 8번 유니콘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10몇 전을 뛰었어요. 10몇 전을 뛰었어요. 10몇 전 뛰었죠. 18전을 뛰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소속주를 이적하고 나서 지금 정경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언제 청파육금 네모 프린트 들어올 때 그때부터 추천드렸습니다. 말 많이 좋아졌다고요. 그냥 이전에 뛴 걸 보자고요. 그거 뭐 하위군에서 억지로 선행 가거나 막 유승환 기수인가 뭐 그런 기수들이 이제 타고 들어와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완전히 조교를 바꾸고 어떤 그런 뭐랄까 패턴의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말이 쟤는 지금 500km 넘어가서 완전히 둔해요. 이 발 쓰는 자체가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그런 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거기다 모래 맞으면 또 안 뛰죠. 예. 뭐 안에 그때 옛날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 전 마방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4착인가 몇 착 온 것 같아요. 모래 맞고 뒤로 가잖아요. 1번 게이트인가 2번 게이트에서. 근데 요즘에 그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 이게 조금 전 경기에 뛰었던 탑다이아인가? 아니야. 2군 말 뭐죠? 탑다이어가 아니라 메가드래곤. 이 메가드래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메가드래곤하고 이 유니콘 킹덤하고 이 둘이 이제 동반 습보를 해요. 유니콘 킹덤이 안쪽에 있고 메가드래곤이 바깥에 있어요. 어저께 해요. 수요일 날 하는데 얘가 얘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 뛰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혼합 2군이잖아. 외산 2군 마필이잖아. 그러면 얘가 잘 뛴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죠? 얘가 얘를 못 이겼으니까 한 머리차 지고 가더라고요. 머리 정도 지고 가요. 계속. 저 건너편에 갔을 때 이 코너까지 이게 대등해. 이마필이 그렇게 뛰는 말이 아니에요. 유니콘 킹덤이.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뭐 꼭 입상하다 무척 좋아. 이게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동체가 있기 때문에 체형이 있기 때문에 둔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볼 필요는 없는 마필입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메가드래곤 혼합 2군인데 얘가 체공이 많아요. 걸음이 무척 크고 느려요. 그러니까 얘는 등치는 커도 느리진 않아요. 둔해서 그렇지 발은 무척 빨리 쓰는 마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등하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유니콘 딥은 세우고 이 메가드래곤은 그때부터 이제 더 탄력을 길게 내서 가긴 갑니다. 예.
근데 이 유니콘 킹덤이라는 마필이 이전 마방에 있을 때 어떤 말하고 동반습보라도 이런 적에, 그러니까 하위군이랑 해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경주에서 컨디션은 유니콘 킹덤이고 사이즈는 라운탑 플레이어와 국카보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배트선은 오늘 조교 안 나왔고, 뭐 자이언트 킬링은 저 마필 참 싱거운 마필입니다. 뭐 오늘 1번 게이트라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 블랙모션부터 말 인기 1위권일 겁니다. 아마 8번 차돌다이아랑 인기 1위권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운더맨 순서대로 내려가면 리버 태양, 세네 파워풀 뭐 이 정도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킬링이 뭐 세네 파워풀하고 자리를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는 마필은 7번 옥령입니다. 근데 7살짜리니까 그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7살짜리는 뭐 좋아져 봤자고. 예. 이제 먼저 차돌다이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저 마필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신나게 몰고 선행 가잖아요. 7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혁 기수가 여기서 저기 지난번에 그 혼합사고에서 우승할 때 몰고 가요? 안 몰고 가잖아요. 몰았어요. 몰긴 몰았어요. 근데 그 몰은 차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혁 기수 10m 몰고 나가면 다른 기수는 뭐 20m, 30m 몰고 가는데 저 말은요, 여러분들 뭐가 단점이냐면 여러분들 잘 그게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실전에서 보면은 발을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가지런히 쓰질 않아. 엄청 많이 막 휘둘르든가 뻣뻣하든가 막 그런 것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뻣뻣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쓰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를 위에서 못 느껴요. 그것도 30년 이상 말을 탄 기수가 못 느낀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얘기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리버 태양입니다. 2번 태양인데 참 많이 뛸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저 마필은 그냥 동체보다 다리가 짧아요. 동체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짧은 다리가 없고. 누가 그러냐면 이 블랙모션이 그래요. 근데 이 블랙모션은 리버 태양은 이 전장은 상당히 그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여기가 이게 최고가 좀 그 잘못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죠. 후구의 어떤 추진력도 좀 짧고. 근데 반면 이 블랙모션은 그거와 흡사하지만 체장이 길어요. 그 똑같은 그런 500km 나가는데도 500km가 넘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도 체장이 길어요. 그 뛸 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뭐 탑다이아라든가 이런 마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장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다리가 짧 때 보니까는 한계에 빨리 부딪혀. 네. 제가 그 조교할 때 보면은 다른 말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길게 넘어가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냥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무뎌져요. 그러니까 저런 마필들은 막 초반에 무리하면 안 돼. 힘을 많이 안배를 해줘야 되는 그러면 뛰어요. 워낙 등치가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체장이 긴 것 때문에 그런데 얘는 귀승술로 커버가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 그럴까요?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커버만 되면 그런 흠이 안 되는 그런 흠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뻣뻣하거나 발을 뭐 휘둘러 쓴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해도 그런 그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체장이 긴 거는 조금만 당겨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안배해주면은 그 허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유연한데. 몸이 뻣뻣하면 막 발을 팔자를 막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래봐, 힘한 배 해봐야 어떤 그 한계에 빨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말들은 힘있지, 유연하지, 뒤만 들어가는 것만, 기수가 조금만 해주면 된다고요. 거기다 힘까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저런 말, 이제 1200m하고 이경주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런 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밀고 나올 거라고요. 그랬을 때를 우려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네 파워풀입니다. 거리가 짧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건 없어요. 제오마필이 옛날에 그 하만식 기수나 박으론 기수인가요? 그런 기술에 기승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반에 얼마나 빨리 갔냐. 그럼 라스트가 수도 없다고요. 상대가 약했으니까 어떻게 버틴 거지. 지금 이 상대면은 너무 세요, 쟤한테. 거기다 선행 간다. 거기다 한진마방이기 때문에 차돌다이가 선행을 갈 거라고요. 나오면 비켜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라운더맨이 있고 57kg 부담량에 부담이 되죠. 차돌다이 앞에 가고 블랙모션 있고 복병은 리버태양이 될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마리. 그럼 뭐 재미없지 않습니까? 메가드래곤 아까 말씀한 유니콘 킹덤의 몽탁제. 이 몽탁제 좀 말씀을 드리갈까요? 저는 이마필 옛날에 그 29조 배효준 조교사가 갖고 있었을 때인데 참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가요? 35조에서만 있었던가요? 아닌 건데 29조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형이 정말 하자가 없습니다. 뭐 목의 어떤 길이나 동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하 밸런스나 이런 것. 근데 제가 아직 조금 이 뒤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김철호 기술을 좀 요즘에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기수가 이제 이 김철호 기수, 그 다음에 이제 조재로 기수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막 한 기수, 뭐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기수 외에 이런 기수들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실전에서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둘째 치고, 이 기수들이 지금 조교하는 내용을 보면 말을 알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김초로 기수 같은 경우 지금 이 몽탁제도 그렇고 일요일째 나오는 어서말에도 그렇고 자꾸 고민스러워요. 뭐가 고민스럽냐면 조교를 하는데 보면은 다른 기수들은 다른 기수나 훈련자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빨리 뛰려고 두들겨 패고 몰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 기수는 안 그래요. 이 기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김초로 기수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몽타쳇도 그렇고 내일 출전하는 어서마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 두 마필이 뒷다리가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몽탁젯이 29조에 있을 때 꽤나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뒷다리의 어떤 그 부자연스러움을 이 기수는 알고 조교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조교하느냐면 말을 재갈을 꽉 물려. 그러니까 스스로 뛰게 만들어. 그러니까 뒤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전력 질주를 못 하고 있죠. 전력 질주. 그러니까 막 진짜 훈련 때 막 진짜 뭐 최대한 뭐 실전처럼 뛰게 하는 거를 못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뛰려는 거를 제어를 해주는 거야. 그럼 무슨 효과가 나는 줄 아세요? 이 뒤가 들어와요. 뒤가. 제어를 해주면 뒷다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도 그와 같은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거는 빼고 몽탁젯과 이 어서말의 조교를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김초로 기수는 이걸 알고 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뛰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실전에서 더 여파를 받아요. 제가 또 다른 말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조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면서 다른 말들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2번 메가드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5번 이 누구죠? 머니크라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몽타쳇이 얼만큼 기수가 그런 것들을 기승수를 발휘해서 이마필의 어떤 훈련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좀 능력을 끌어내줄 거냐, 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센 경주 뭐죠? 거기에 뛰어가지고 코리아컵인가요? 거기에 뛰었을 때 보니까 그런 단점을 보이는데 빅토아리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수하고 이제 성향이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금 불안하다. 뭐 좀
의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엔 김철호 기수가 이렇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김철호 기수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훈련과 실전이 조금 매치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니 크라운이 지난번에 제가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지금 지난번에 보여준 그런 뭐 지난번에 뭐 땡땡이 핀 건지 하여튼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괜찮습니다. 또 괜찮다 그러면 또 못 들어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머니 크라운이 이 경주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메가 드래곤 그다음에 몬타체 뭐 이런 순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일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2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또 뭐 낮 기온은 또 올라가고 아침에는 좀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